대상을 지각하고 분류하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과거 경험과 지식이 은밀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암묵적 기억 단계에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과거에 보았거나 느꼈던 것들이 현재 지각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처음 들어선 낯선 건물 로비에서 묘한 익숙함이나 막연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는 암묵적 기억 덕분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뇌는 이전에 접했던 공간의 분위기나 양식을 무의식 중에 참고하여 현재 공간에 대한 즉각적인 호호를 형성합니다. They understand that unconscious or subliminal responses to stimuli outside our conscious awareness direct our behavior in the built environment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요컨대 건축 공간에 대한 우리의 반응 상당 부분은 의식 밖에서 일어나는 무의식적 메모리에 의해 좌우된다는 뜻입니다. 건축가들이 흔히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용자는 설계 의도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기 전에 자기 뇌 속에 축적된 경험에 비추어 자동 반응을 보입니다. 예컨대 어릴 적 아늑했던 할머니 댁과 비슷한 나무내음이 나는 공간에 들어가면 이유 없이 편안함을 느끼고 과거에 답답했던 회색빛 복도를 연상시키는 공간에서는 먼저 거부감부터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작용하는 기억들은 명시적으로 떠올려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 자신도 왜 그런 기분이 드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뇌는 이미 그 공간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것이죠. 창의적인 건축가라면 이 암묵적 기억의 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좋은 기억을 환기하는 요소를 설계에 녹여 무의식적 호감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분 나쁜 기억을 모르고 재현했다가는 사용자들이 이유 없이 그 공간을 꺼리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좋은 디자인이란 겉보기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암묵적 정서와 기억까지 어루만져주는 디자인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의식적 영향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의 의식은 병렬적으로 대상을 분류하고 이름 붙이는 작업을 합니다. 명시적 분류 단계에서는 우리가 인지적으로 대상의 정체를 규정하게 되죠. 건축물을 볼 때 이 건물은 학교다, 이 공간은 사무실 같군 하는 식으로 의식적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입니다. 이러한 분류 행위는 언어와 개념을 동반하기 때문에 명시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두뇌는 이미 지각 단계에서 분류 작업을 일부 했지만 이제 의식적으로 그 범주에 이름을 붙이고 확언합니다. 박문호 박사 뇌과학 공부에서 문제를 푸는 과정은 패턴을 분류하는 과정이다. 뇌는 대상을 지각하여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분류할 뿐이다 라는 통찰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인지 과정이 곧 분류 과정임을 시사합니다. 건축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공간에 들어오면 무의식 중에 이곳이 어떤 용도의 공간인지 자신이 알고 있는 어떤 범주에 속하는지 파악하려 듭니다. 그리고는 곧장 그 카테고리에 따라 반응하죠. 예를 들어 이 방은 갤러리 같아, 그러니까 떠들면 안 되겠군 하고 스스로 행동 지방침을 정하는 식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대한 초기 판단과 태도를 결정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명시적 분류가 때로는 편견이나 선입견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축가들의 흔한 오류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도대로 공간을 받아들일 것이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들은 자신의 경험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그 공간을 자동으로 분류해버리고 그 범주에 따른 통념으로 대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가는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사무실을 디자인했지만 사용자는 그 공간을 마치 카페 같다고 분류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의도한 업무 집중을 높이는 효과 대신에 편하게 느껴서 오히려 나태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간 디자인 시에는 사람들이 이 공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게 될까를 한 번쯤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새롭고 독창적인 공간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결국 익숙한 언어와 개념으로 그것을 부르며 받아들인다는 점, 이것이 인간 인지의 강력한 습성입니다. 분류를 마친 뇌는 이제 그 대상을 내부 표상으로 마음속에 그려냅니다. 표상 영역 단계란 대상의 정신적 이미지나 개념적 지도가 우리 내부에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뇌 속에 그 공간의 모델이 구축되는 것이죠. 예컨대 처음 방문한 박물관 로비를
넓고 개방적인 현대식 로비로 분류했다면 이제 우리의 뇌는 그 로비의 공간적 배치와 분위기를 하나의 표상으로 저장합니다. 박문호 박사의 뇌과학 공부에서는 사물 지각은 사물을 구분할 수 있게 해주어 범주화된 표상을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즉 어떤 대상을 지각하여 범주화하는 행위 자체가 뇌 속에 그 대상의 표상을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뇌의 영역은 연합 영역들입니다. 시각, 청각, 촉각 등 개별 감각 정보를 종합하여 하나의 장면이나 장소를 통합된 신경활동 패턴으로 만들어내는 곳이죠. 예를 들어 해마와 후각빛의 특두엽에 관련 영역들이 협력하여 이 장소의 분위기를 신경회로에 새깁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 공간에 대한 내면화된 그림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표상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현실 세계를 있는 그대로를 복사해서 담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구성합니다. 책 내가 된다는 것에는 우리의 뇌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뇌는 들어온 정보를 필요에 따라 편집하고 변형하여 자신의 내부 모델을 만들며 우리가 경험하는 주관적 현실은 바로 이 뇌가 만든 표상입니다. 건축 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자마다 머릿속에 그 공간의 표상이 다르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을 두고 어떤 이는 화사하고 따뜻한 곳으로 기억할 수 있고 다른 이는 너무 밝고 산만한 곳으로 표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감각의 민감도, 기억, 정서 상태에 따라 뇌가 공간을 재구성하기 때문입니다. 건축가 입장에서는 애가 타지만 현실 공간과 사용자의 머릿속 공간 사이에는 이렇듯 뇌의 주관성이 개입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좋은 공간 디자인이란 사용자의 뇌 속에 긍정적이고 명료한 표상이 형성되게 하는 디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불쾌한 자극을 남발하면 부정적 표상이 심어질 것이고 조화롭고 의미 있는 자극을 주면 긍정적 표상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결국 표상 영역 단계는 그 공간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이미지와 의미로 각인될지가 결정되는 건축 경험의 중대한 분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에 머무는 동안 뇌는 매 순간 정동, 즉 감정적 평가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이를테면 편안하다, 위험하지는 않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 평가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것입니다. 특히 편도체의 정서 처리 중추는 들어오는 감각 정보에 지속적으로 좋고 나쁨의 값을 매기며 몸의 반응을 조율합니다. 책 Cognitive Architecture에서는 It is the emotional system that determines whether a situation is safe or threatening, whether something that is happening is good or bad, desirable or not 라는 구절이 이를 잘 말해줍니다. 어떤 상황이 안전한지 위협적인지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것은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라 바로 감정을 처리하는 뇌 시스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공간에 들어선 순간부터 지속적으로 주변을 스캔하며 유쾌한지 불쾌한지 안심해도 되는지 경계해야 하는지를 판단해냅니다. 예컨대 높은 천장에 탁 트인 창문으로 햇빛이 가득한 공간에서는 뇌가 개방적이고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 안정감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반대로 좁고 어둑한 복도에 들어서면 편도체가 경계 신호를 발해 약간의 긴장감이나 불안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동적 평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그 공간에 머무는 동안 사소한 변화, 예를 들어 사람들의 밀도와 변화, 소음 증가, 뇌는 실시간으로 정서 평가를 갱신합니다. 건축가들이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공간을 정적으로 상정하고 디자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자의 경험은 시간에 따라 계속 변하는 정동적 흐름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의 감정 곡선을 염두에 둔 설계가 중요합니다. 처음엔 좋았는데 갈수록 불안해지는 공간, 처음엔 낯설었지만 서서히 편해지는 공간, 이러한 시간적 정서 변화까지 고려해야 진정한 인간중심적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연속적 정동평가는 궁극적으로 사용자의 행동 결정에 큰 영향을 줍니다. 예컨대 공간에 머무르는 동안 조금이라도 불쾌감이 누적되면 사용자는 무의식 중에 그곳을 빨리 떠나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작지만 연속적인 긍정 자극이 계속 주어지면 더 오래 머물고 싶어질 것입니다. 정동적 평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판처럼
우리의 행동 경로를 결정지으므로 건축 공간이 주는 감정의 흐름을 섬세히 디자인해야 합니다.